네, 이제 세무직이시고요. 5분 발표는 원팀 정부 경험과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시는 대로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5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제시문은 목소리 조금만 크게 할까요? 네, 정부 부처 상호 이해를 위해 전략적인 인사 교류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원팀 정부를 지행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전문성을 공유, 활용할 수 있는 국과장급 직위를 조금 더 중심으로 크게 할까요? 네, 전략적 인사 교류를 시행하는 부분에서 전문성을 그리고 원팀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 기조에 맞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한다는 부분에서 민주성이라는 공직 가치를 도출하였습니다. 우선 전문성 공직 가치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성이란 특정 영역에서 보통 사람들 이상으로 우수한 수행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된 제 경험으로는 저는 2년 전에 당근에서 소액거래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관련된 제 개인 사례로 저는 대학 시절에 회계와 세법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해당 공부를 하면서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어서 수업도 열심히 듣고 관련 인강도 열심히 들으면서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회계 동아리에 들어가서 매주 조원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해당 문제들을 풀면서 토의하는 방식으로 추가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실무 경험을 쌓고 싶어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4년 동안 보조로 일을 하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성과 관련된 정책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올해 국세청에서 스드메 세무조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스드메, 즉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총 24곳 업체, 산후조리원 12곳 업체, 영어유치원 10곳 업체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인데요. 해당 업체들은 악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차명 계좌를 개설하거나 계좌를 통해 현금만을 받는 등의 방식을 통해 세금을 악의적으로 탈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또한 2030 세대를 주 타겟층으로 하는데 그들에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방식을 통해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국세청은 전문성을 발휘하여 세무조사를 하였고 이는 2030 세대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민주성 공직 가치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성이란 조직 내에 다양하고 민주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관련된 제 개인 사례로는 저는 대학 시절 연극 교양 수업에서 팀 프로젝트 조장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초반에는 친구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 1회 정도 화상회의를 통해 대본이나 연극 활동 아니면 인물 등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을 하였고 친구들이 그 의견에 동의를 하여 매주 같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해 저희는 다양한 의견을 얻을 수 있었고 그중 토의를 하여 그중 마음에 드는 의견을 수렴하여 저희는 대본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좋은 성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성과 관련한 정책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해당 제도는 국민들이 스스로 제안을 하고 그 제안에 관하여 우수 제안 심사를 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은 국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를 할 수 있어서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국가와 개인이 협력하여 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찾아보았는데 최근 사례로 안전한 AI 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이는 챗 GPT로 인해서 최근 실생활에 인공지능 서비스가 만연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부 정책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사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원팀 정부에서도 다양한 민주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을 통해 협업 행정을 구현한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민주적인 방식을 사용하면 부서 간 개인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5분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8초 하셨고요. 네. 원팀 정부 이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협업의 필요성? 네, 저는 원팀 정부가 부처 간의 칸막이를 허문다는 이 부분에서 서로 부처 간에 소통을 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에 대하여 업무상 시간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법을 예로 들면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이렇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매우 많은데요. 이런 것을 원팀 정부처럼 동일 문제에 관하여 소통을 함으로써 업무상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성을 왜 필요하다? 네. 예, 또 근데 협업이 일선에서 잘 안 되는 이유는 네. 네. 협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해당 부서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3월이나 5월 같이 법인세나 소득세가 바쁜 기간에 협력을 제한한다면 지금 당장 부서일도 너무 바쁜데 다른 부서와 협력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서만의 바쁜 시간을 제외하고 또 이런 협력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려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 좋은 줄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담당자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담당자로서 해당 업무가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일단 첫 번째로 어떠한 사유 때문에 해당 업무가 잘 진행되지 않는지 파악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부서들이 이게 좋은 것은 알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를 먼저 파악한 후에 해결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 그러면 일단 저는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아니 오시생 네. 좀 가라앉히시고요. 네, 본인이 소득세 반대 부가세과의 협조를 좀 뭘 받아서 탈세 정보를 추적해야 돼요. 네, 그죠? 네, 부가세과 좀 신고 기간이 바빠갖고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또 바쁜 때가 아니더라도 무슨 특정 시기에만 바쁜 건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뭐 그쪽에서 뭐 이게 요청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뭐 시큰둥하다 이거죠. 그죠? 네. 그럼 뭐 담당자로서 어떻게 해야 좀 협조가 원활하게 좀 되겠는지 본인 개인적인 얘기를 그냥 하세요. 네, 그러면 무슨 설문조사를 돌려? 네. 그러면 저는 일단 제가 먼저 도움을 드리는 방식으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면서 나중에 뭔 도움을 줘요? 예를 들어서 원하지도 제가 않는데 그러면 응시생 네, 좀 가라앉히시고요. 네, 차분하게 숨 한 번 쉴까요? 네. 그죠? 위층에 부가세과가 있어요. 네. 담당자한테 그죠? 그 말씀을 그죠? 예, 내부 연락망으로 보냈어요. 이런 한 10개 업체 리스트업 해가지고 좀 부가세 신고 흐름들 좀 파악하려고 세원관리 차원에서 좀 자료 좀 협조한다고 올렸어요. 네. 그죠? 한 2, 3일 전에도 아무 반응이 없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냥 생각을 해봐요. 아니 내가 책상에 있는데 위층에 있어. 업무 연락으로 보냈는데 아무 반응도 없고 연락도 없어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저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안 바쁘실 때 대화를 요청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뭘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도와달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게 필요한지? 네. 필요한 이유가
필요한 이유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네, 또 첫 번째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도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바쁘신지도 물어본다며요. 아, 네. 처음에 찾아갔을 때 다시 처음에 찾아갔을 영수쌤 때 급하지 않아도 되고 시간 아직 1분 남았어요. 마지막 네. 질문이니까 다시 처음에 자 천천히 협조를 했는데 그쪽에서 별로 반응이 없고 뭐 해준다 만다 얘기도 없고 시간만 며칠 지나서 본인은 급할 거 아니에요? 네, 급합니다. 그런 상황이니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일단 먼저 찾아가서 혹시 지금 시간이 되시냐고 여쭤본 뒤에 언제쯤 시간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때 대화를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해주실 수 있냐라고 설득을 드린 뒤에 만약에 그 부분을 해주시면 감사 인사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바쁘신지 언제까지 가능하신지 뭐 업무들 그쪽이 고유 업무가 있으니까 물어봐야겠죠 되게 네. 언제까지 혹시 가능하시냐 언제까지 좀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꼭 필요한 자료이다 좀 도움 주시면 좋겠다 바쁘시냐 언제까지 그럼 가능하시냐 네. 그죠? 그리고 나중에 또 저희 소득세과에서 도울 일 있으면 저한테 꼭 도와드리겠다 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드릴 제가 제 입으로 말하는 건 평가를 못 해드리거든요 네. 본인이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드릴 테니 네. 오케이 좀 차분하게 정리하셔서 네. 국세청 세무서에 오시면 되게 무서운 민원인들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가서 우실래요? 아니요. 네. 당신이 그러시면 다른 동료분들이 뒷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안정감 있게 자식. 자, 협조를 구하려면 좀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일단 방문을 한 뒤에 특정 시간에 대해서 시간이 가능하신지 먼저 여쭤보고 그 시간대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은 바쁘고 이때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한 뒤에 추후에 저희 부서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훌륭하시네. 어이구, 뭐 어디 직장 생활 좀 해보신 분이랑 좀 다르시네 얘기하시는 게. 어이구, 잘 들었습니다. 예, 경험 과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일단 경험 과제는 사무직 공무원은 뭐 이쪽 일을 좀 하셨네 보니까 세무사 사무실에서 뭐 일을 좀 오래 하셨네요. 네, 보조로 4년 동안 일했습니다. 뭐 국세 공무원한테 좀 당하신 게 많으신가? 국세 공무원 지원하신 이유가 왜 사무 공무원 지원하셨습니까? 제가 부가가치 뭐라고요? 네, 제가 세무공무원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일단 대학 생활 때 경영학과를 심화 전공하면서 세법과 회계를 공부하였는데요. 그때 처음에 공부했을 때는 정말 어려웠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답이 명확하게 떨어진다는 부분에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 후에 실무 경험을 쌓고 싶어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보조로 4년 동안 일을 하였는데 당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안내문 출력도 해보고 일반 전표 입력도 해보는 등의 활동을 통해 실무를 경험하는 것도 정말 재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무직 공무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재미는 뭐 잘 모르겠고요. 뭐 네. 재밌게 일을 하시면 좋죠. 뭐 사무실에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여러 가지 뭐 경험 노력들 중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다면 뭐 어떤 거가 있겠습니까? 저는 일단 제가 대학교 시절에 공부한 내용과 실무와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홈택스를 사용해 본 점, 이런 부분이나 또 납세자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제가 응대를 해본 점, 이런 경험들이 제가 추후에 세무직 공무원으로 일하게 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쪽 클라이언트들 중에 뭐 좀 말도 안 되는 거 요구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뭐 세법이나 이런 걸 잘 모르셔서 특히나 네.
뭐 어떤 것들이 예를 들자면 네, 좀 말도 안 되는 민원이 어떤 게 있는지 요구나 민원이 제가 그다음에 본인이 어떻게 그거를 좀 잘 대처하셨는지 들어볼까요? 제가 전화 응대를 하면서 뭐라고요? 제가 전화 응대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그런 분들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저에게 그러한 상황이 생긴다면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은 답변을 해드리고 복잡해서 제가 결정할 수 없는 사항에 아니 관해서는 뭐 당연히 뭐 본인은 보조시니까 거기 네, 뭐 세무사분이 뭐 당연히 네, 그건 대리인이시니까 하셨겠는데 제 말은 아까 뭐 민원 응대 얘기를 하셨기에 네. 뭐 되도 않은 거 요구하는 분들이 좀 있지 않냐 뭐 항의하시거나 이런 거는 본인이 접해본 게 별로 없습니까? 제가 직접 접해본 사항은 없습니다. 그 고객청 여러 가지 뭐 찾아보신 것 같은데요. 예, 뭐 관심 있게 보셨던 고객청 뭐 최근 뭐 사업 정책 뭐 여러 가지 뭐 활동 네. 뭐 어떤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셨습니까? 저는 최근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원클릭 환급 서비스라는 제도를 보게 되었는데요. 원클릭 환급 서비스는 최근 5년간의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니 그 저한테 저 아, 세무서에서 왔으니까 저한테 그 설명 안 하셔도 네,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흥미를 가졌던 부분은 원래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수수료를 받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과 달리 홈택스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서 자 그래서 뭐 써봤습니까? 전 직접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환급받을 게 뭐 없습니다. 아니 그 저기 세무사 3일 다니면서 급여 처리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급여 처리 받았는데 세무사님께서 아예 잘해서 그냥 환급 애시당초 환급이 뭐 없어서 아예 써보지는 않으셨다? 네, 경험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안 써봐도 그냥 눌러봐서 뭐 환급액 빵원입니다라도 확인해 보심직한데 네, 바쁘셨나 보네요. 사용해 보겠습니다. 뭐 세무사 사무실 근무한 게 최근까지입니까? 최근은 아니고 대학 시절에 했습니다. 뭐 3.3 관련돼서 뭐 이쪽에 클레임 오고 그런 것도 없겠네요. 네,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일전에 봤더니 또 세무사 사무실에서 왜 니들은 이거 환급 받는 거 안 말해줬냐고 또 뭐라고도 막 하신다고들 작년에 그러던데 본인은 그런 경험도 없겠네요. 네, 뭐 물어볼 게 없네. 네, 뭐 알겠습니다. 부가세 뭐 관심 가진 이유 그 관심 희망 뭐 부처란 말은 좀 적절하진 않은데 하여간 부가세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다른 세목 중에서 부가세에 관심 가진 이유가 있습니까? 네. 부가세과 업무가 저는 다른 과 업무에 기초가 된다고. 뭐라고요? 저는 부가세과 업무가 다른 세과 업무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세법을 공부할 때 개별 세법 간의 연계성이 상당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업무를 정확하게 하고 나면 추후에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업무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고, 만약에 제가 순환보직을 하여서 제 희망하는 부가세과가 아니라 소득세과나 법인세과에 가서도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될 것 같아 부가세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부가세가 다른 세금의 뭐 기초 뭐 기초라는 표현을 쓰셨습니까? 뭐라고 네, 하셨죠? 초석이라고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한다. 이유가 뭐예요? 부가세는 이제 부가세야 뭐 신고하는 게 아니고 그냥 딱 떨어지는 금액이라 네, 부가세법도 제일 간단하잖아요. 네, 제일 간단하고 개인에 대하여 먼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추후에 이제 순환보직으로 소득세나 아니 제 말은 그게 네. 아니라 부가세가 왜 다른 세금의 기초라고 얘기를 하셨는지 네. 궁금해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제 생각에는 개인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법인세처럼 개인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부가세는 뭐 법인은 안 내요? 네, 법인도 냅니다. 근데 법인도 내는데 그것은 이제 법인세과에서 이렇게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나중에 뭐 제가 좀 현직자로서 느끼는 건데 세법 배우시면서 너무 기술적인 계산만 시키다 보니까 세금에 대한 큰 개념들이 좀 저희들이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네. 뭐
알겠습니다. 부가세는 추적이 가능하다는 막강한 장점이 있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세금이기 때문에 누가 중간에 삥을 치면 바로 확인을 앞뒤로 바로 챙길 수가 모든 거래가 수많은 업체들이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네. 어디에서 중간에 끊기거나 구멍이 나면 바로 티가 나죠. 네. 감사합니다. 부가세 하는 나라가 전 세계 몇 나라 안 되는 건 아시죠? 네. 그 공부할 때 책에서 봤어요. 봤습니까? 그런 건 배웁니까? 궁금해서 그냥 물어봤어요. 예, 시간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못하신 얘기 마무리 말로 듣겠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떨려서 말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진 않을 테지만 아무튼 이럴 때만 해보는 거죠, 뭐. 자, 20분 딱 꽉 채웠고요. 20분 30초 했어요. 자, 소감은요? 어이 정신, 이 사람아, 지금 여기 제가 설주가 맞박에다가 25억, 야, 야, 20억 벌기가 쉬운 줄 아냐 이런 느낌. 네. 됐죠? 네. 일단 경험 과제는 뭐 그냥 무난하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좀 경험도 그래도 경험이 있는데 또 뭐 잘 떠올려 봐보고 지랄하는 전화 한 통 안 받았을까 4년 동안.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라도 뭐 이렇게 있어서 뭐 좀 부당하게 얘기하셔서 그때 뭐 제가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모를 때는 이렇게 잘 해서 이렇게 했다 그냥 퉁이라도 쳐야지 뭐 없었습니다라고 해버리면 좀 그렇잖아. 네. 4년이나 했다면서. 그죠? 부가세 다른 세금의 기초가 된다는 건 아까 뭐 예전에도 설명을 꽤 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네. 아까 말했죠. 거래라는 게 금융청에서 부가세는 부가세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원 관리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왜 있지? 다 이렇게 뒤지면 금융말처럼 다 이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하나가 빼먹으면 티가 날 수밖에 없다고 서로 네. 쫙 연결되어 있으니까. 일종의 블록체인이랑 비슷한 거지. 이렇게 연결돼서 누가 하나가 임의로 장난치면 어차피 결국에는 다 확인이 되는 구조가 있는 거죠. 네. 뭐 그러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어느 정도 인풋 아웃풋을 기본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회사든 개인이든 근데 뭐 개인은 되고 뭐 법인은 이러는 거는 약간 좀 핀트가 좀 잘못된 얘기가 아닌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네. 뭐 지원 이원은 그냥 잘 얘기하시면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원클릭 서비스를 안 써봤다는 건 좀 에바다. 네.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열심히 써봐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 네. 관심 있다고 지가 써놓고 지가 안 써봤대. 야, 진짜 강심장이다. 주변에서 강심장이라는 얘기 안 듣습니까? 넌 왜 겁이 없니 저렇게? 됐죠? 네. 써서 좀 확인해보고 전 이심에서 뭐 꼼꼼하게 원래 좀 배워서 신청을 해서 뭐 환급액이나 따로 있지 않다는 건 저는 아는데 네. 그래도 한번 어떻게 신가 좀 봤다. 일선에서 보니까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일선 세무사 분들 세무사 사무실에서 왜 니들은 기장료 받아 처먹으면서 말이야 이것도 안 해주냐고 지랄지랄 했다더라. 그래서 가뜩이나 좀 업계에서 좀 원성이 높다. 알고 봤더니 또 이게 또 조사관님들 다 일일이 확인하셔야 돼서 되게 업무 작년에 너무너무 힘드셨다는 얘기도 들었다. 그 앞에 보면 격하게 그게 끄덕끄덕 거리겠죠. 네가 뭐 좀 아는구나. 그죠? 이번에 해봤더니 뭐 저는 환급받을 게 없기는 하지만 그렇게 클리어하게 돼서 너무너무 좋고 그죠? 아마 세무사 분들이나 그 세무처같이 근무하셨던 분들도 되게 좀 반가워하셨을 것 같다. 도리어 이게. 네. 이쁘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네. 잘 기억해가지고 알았죠? 네. 그리고 당신 또 아까 좀 뭐 하면 갑자기 모기 소리가 되는 아주 희한한 갑자기 휙 들어갔다가 막 이해했죠? 네. 좀 안정감 있게 그죠? 그러니까 사무직은 본인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그러시면 야 저걸 가지고 민원인 와서 삑소리 한번 하면 애가 그냥 아주 그냥 바로 다음날 사표 쓰겠다 아주 그냥 오케이? 네. 아무튼 그래서 조금 안정감 있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얘기는 그 얘기고요. 다음에 5분 발표 이거는 하여간 좀 써봅시다. 온클릭은요. 써보자 제발. 네, 꼭 안 써봤으면 진짜 혼을 내야겠다 앞으로 사무실. 사무 아까 뒤에 누가 있었는데 두고 봅시다. 아무튼 다음에 5분 발표 너무 좀 긴장해서 좀 그런 건데 그죠? 네. 여기서부터 멘탈 관리가 5분 발표는 처음 하기 때문에 멘탈을 안정적으로 잘하는 건 모르겠고 그냥 안정감 있게 조곤조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스타트를 하는 게 저는 되게 면접에 처음이니까 이거가 자체가 막 특별하게 더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오케이? 네. 그래서 지금 뭐
얘기는 하셨는데 지금 너무 지금 숨도 안 쉬고 자꾸 외워서 하다 보니 내용도 뭐 그냥 하시면 돼요. 뭐라도 그냥 하시면 되는데 네. 너무 좀 긴장이 돼서 그냥 좀 안정감이 워낙 지금 내용을 떠나서 지금 일단 거기서부터가 좀 그러니까 이해가 됐죠. 네. 업되지 말고 아까처럼 이렇게 좀 누르라고 그냥 조곤조곤 역할 연기 영어로 해줘 롤플레잉. 네. 그냥 뭐 내 자아는 집에 놔두고 있고 원래 자아는 네. 이 자아는 나의 그냥 캐릭터일 뿐이다. 네. 오케이? 그래서 그냥 조곤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돼요. 협업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당황하니까 면접에 이렇게 던져주잖아요. 그 어떻게 전 말자 이게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평가하는 게 크기 때문에 답변 내용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제가 면접이 100이면 내용은 51이고 태도가 49라고 제가 말을 하잖아요. 네. 오케이? 그러니까 안정감 뭐 이렇게 좀 커뮤니케이션 딱 봤을 때 좀 안정감 있게 네. 좀 하는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뭐 면접에는 이제 뭐 툭툭 유도를 하거나 던져주면 네. 그걸 반응을 해서 그걸 소화해서 어떻게든 좀 얘기하려는 뭐 하나를 얘기해 주면 저는 하나는 얘기해주는 네. 그죠? 알겠습니다. 하나를 얘기해주는데 막 쌩까고 지 얘기만 하는 거니까 최악. 네. 그 다음 최악은 못 알아듣는. 굳이 못 알아듣는 게 그 다음 최악. 딴소리 하는 게 워스트. 네.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그거라도 알아들으면 본전은 간다고요. 그래서 뭐 소화해서 좀 안정감 있게 답변하면 우리도 뭐 긴장했을 텐데 그런 것도 평가 일부 그게 49%라고 그게 그래서 저는 그 49%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래서 볼륨도 자꾸 이렇게 막 그거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됐죠? 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말이라도 하고 좀 인터벌 좀 갖고 네. 그죠? 예. 집중 그 순간적으로 있잖아요. 마음 편하게 좀 집중해서 해야지. 그러니까 본인 마음이 편해야 돼. 예? 마음이 편해야지. 뇌가 말랑말랑하고 뇌가 말랑말랑해야 면접이면 얘기도 잘 들어오는데 나중에 한번 이게 꼬이기 시작하면 면접에 얘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당황하는 그 자체를 의식하니까 막 그냥 막 미치겠는 거지. 막 그냥 뭐라고 말은 해야 되는데 순간 이런 걸 정신적으로 이제 멘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되는 거지? 멍 때리게 되는 구조가 나오니까 어떻게 하라고? 편하게. 본인 편하게 그냥 눌러서 그냥 뭐 조곤조곤 얘기하고 나오면 된다. 네. 오케이? 좀 이렇게 쭉 좀 누르고 있잖아요. 네. 누른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이렇게 누르고 그냥 할 얘기만 또박또박 약간 연기한다 이런 느낌으로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오케이? 뭐 내용적으로는 뭐 크게 힘들 건 없어요. 뭐 아까 발표도 뭐 제가 뭐 유도를 억지로 좀 일부러 답변을 시키려고 일부러 한 느낌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뭐 아주 크게 흠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무엇보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보다 좀 본인 멘탈 관리 그죠? 네. 멘탈 관리까지는 필요 없고 좀 꾹꾹 눌러서 좀 그냥 조곤조곤 그냥 목소리 볼륨만 어느 정도 유지해서 그냥 약간 인공지능 모드로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고 나오자. 네. 거기다 감정을 섞거나 이렇게 본인 그런 걸 섞지 말고. 네. 됐음? 질문? 저 내일 또 와도 돼요? 아이씨 뭘 집에서 듣기 그 사람아. 알았죠? 들어주면서 본인 답변 내용을 좀 해서 자꾸 이렇게 그려봐요 머릿속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네.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